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달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가 열렸고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북 김천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김밥 축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으로 여러 축제 중에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자, 이어지는 지역의 진심 코너에서는 이 김천 김밥 축제보다 더 일찍 또 미국에서 냉동 김밥 열풍이 불기 전 그보다 더 먼저 김밥 가능성에 주목한 MBC 경남 이혜나 PD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각국을 돌면서 아기의 신분 상승기 악마의 생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한국 방송대상 비롯해서 또 최근에 또 수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메뉴는 뭔지 좀 묻고 싶었습니다. 저도 오늘 약간 느낌을 안성재 셰프 느낌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번 메뉴는 보니까 김밥이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김밥의 천국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기획한 지는 오래됐다고도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 이거를 기획한 건 작년 초였고요. 네. 그러니까 2022년 중반 정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밥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또 마침 저희 지역 안에 충무김밥이라는 지역명이 붙은 김밥 중에는 가장 유명한 김밥이 있기도 해서 이걸 좀 다큐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떨어졌었습니다. 아, 그때는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기회가 됐네요. 네, 이번엔 잘 돼가지고 근데 작년 8월 정도에 미국의 냉동김밥 열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조금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밥으로 다큐 만들면 재밌겠다. 그런데 재밌겠다도 재밌겠다는데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그 김밥이 뭔가 한 가지 종류만 있었다면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김밥이 굉장히 포용력과 확장성이 큰 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하고 김 위에 밥을 깔고 심지어는 밥을 안 까는 김밥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키토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밥 대신 뭔가 그렇네요. 달걀 이런 걸 넣는 김밥도 있고. 속재료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게 시대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좀 다르고 많이 변화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걸 주목해보면 뭔가 한국 사회 지형도 한국의 어떤 역사 개론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취재를 해보니까 그 예상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밥이라고 해서 김과 밥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속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시대, 문화, 지역 특성 다 담겨 있으니까 다양한 김밥을 아마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거의 다 볼 수 있겠네요. 다 정말 다 볼 수 있어요. 현존하는 김밥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요. 그런데 김밥하면 속재료나 외관상 차이가 있어도 이건 김밥이다 하고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롤도 있고 막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김밥도 있고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을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리안 스시 이렇게 불린다는 얘기도 접했던 것 같은데 그 티저 보니까 해외 갔다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던가요, 실제로는? 사실 저희가 이원일 셰프라고 아시죠? 냉장고를 부탁해 나왔던 한식 전문 셰프. 이원일 셰프가 사실 김밥의 가능성을 조금 일찍 알아보고 한 10년 정도 전부터 김밥집을 뉴욕에 운영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맛보라고 뭔가 테이스팅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고 다 이거 코리안 스시 이러고 지나갔다. 아니 코리안 스시. 그냥 스시. 막기 이러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본인한테 너무 그게 노이로제고 스트레스여서 우리는 이건 안 된다. 이름만큼은 정말 김밥이라고 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레스토랑 이름을 아예 김밥 랩이라고 딱 이렇게 박아두셨거든요. 그 덕분인지 그런 노력 덕분인지 사람들이 이제는 김밥이라고 제대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번에 가서 오늘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미 대선 결과 속보로 나오던데 그때 대선 후보가 김밥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됐을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분명 김밥이란 이름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통용은 돼 가고 있다. 이 사실만큼 굉장히 좀 기쁜데 우리가 아는 김밥의 맛 그리고 정체성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현지 사정도 그렇고 또 거기에 그 다루는 특산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가요, 실제로가? 많이 좀 다르게 김밥이 소개되고 있나요? 네, 다릅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안에 들어가는 채소를 저희는 사실 다 익혀서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당근도 볶고 예, 예. 막 이런 식인데 거기는 생채소를 사용을 하고 오. 그리고 저희는 그냥 김밥을
뭐 참기름 정도 바르고 깨를 뿌려서 먹지만 거기는 소스를 찍어서 먹습니다.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마약 김밥 스타일로.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소스를 곁들이고 그러니까 생채소와 소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소스가 잘 어울립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 놀랐어요. 어떤 느낌인데 원래 뭐 간장에 겨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보통 그 이원희 셰프의 김밥집 같은 경우를 보면 쌈장, 고추장, 이런 된장 이런 것들을 약간 그 외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살짝 변형을 시켜가지고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딱 그 정도는 맛있게 잘 먹고. 아, 그렇군요. 그 김밥의 천국 제작하면서 이처럼 이제 다양한 김밥을 마주를 하셨을 거고 그런 건 없었어요. 이거는 생전 처음 봤는데 그리고 먹었는데 이거는 생전 처음 먹는 맛인데 그런 김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것만큼은 꼭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는 김밥. 생전 처음. 제가 그 올 여름에 진짜 더웠잖아요. 땀을 진짜 뻘뻘 흘리면서 7월 말에 포항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정말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온갖 거를 다 파시는 집이거든요. 뭐 김치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집인데 김밥을 파십니다. 네네. 그 조청을 직접 만드시고 그 조청에다가 어묵을 졸여서 그걸 넣은 조청 어묵김밥을 만들어서 파시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건가요? 네네네, 저겁니다. 저거 좀 한번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면 추천합니다. 조청 어묵 외에도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속재료? 그냥 나머지 속재료들은 좀 일반적인 김밥과 비슷해요. 뭐 오이 들어가고 단무지 들어가고 하는데 그 조청 어묵이 약간 킥이더라고요. 킥이다. 네, 맛있었습니다. 자, 김밥이요. 그 먹을 때 보면 우리가 금방입니다. 조청 어묵김밥도 굉장히 맛있겠는데 먹으면 또 금방이에요. 그런데 직접 만들어 보면 또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김밥 맛집 찾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죠. 쉽고 간단한 요리가 아닌데 이해나 PD가 준비한 이번 다큐멘터리 김밥의 천국도 이 다큐 자체가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분량으로 말았죠. 네, 저희가 말았습니다. 말았고 한국에 있는 전국의 유명한 김밥집들도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프랑스, 일본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신선한 경험이실 것 같아요. 김밥을 이렇게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실 수 있는 재밌는 다큐가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분량의 김밥의 천국이고 그리고 두 줄 아니고 두 편. 네. 2편입니다. 네, 2편입니다. 1시간 분량 2편. 1년 이상 이제 준비한 만큼 꼭 김밥의 천국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라고요. 김밥의 천국 1부는 11월 28일 목요일 밤 9시, 2부는 12월 5일 목요일 밤 9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해나 PD가 욕심이 많아서 또 실력이 좋아서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은 어떤 메뉴일까요? 혹은 어떤 장르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터미널 1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공항을 왜 왔냐? 진행하러 왔습니다. 파김치게. 여행 가세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몽골이요? 이분은 가방이 합격입니다, 무조건. 여기 뭐 써 보세요. 저런 거 신어야 돼요. 뭐 비행기 자주 타는 사람이 어떤 그런 뭐 좀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 궁금한 게 출장 가면 뭐 하루 정도 빼가지고 놀지 않아요?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제가 어렸을 때는 외국 여행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혹시 부자세요? My name is Bunny. 잘 다녔대요. 네. 유재석 전현무 계속 거라. 네, 빠니보틀과 김풍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티저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그냥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 알죠. 그 터미널을 배경으로 한 터미널을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2020년대 대한민국 사회탐구 프로젝트를 기치로 내걸었고요. 저희가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될 만한 건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촬영도 잘 재밌게 된 것 같고 후배들도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걸 떠나서 원래 그 전에 더 공개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여행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가지 않고 가성비 있게 여행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없을까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입국하는 사람들, 가장 그 여행의 어떤 그게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공항에서 주저앉혀가지고 여운이 캐리어, 가시지 않은 분들. 그렇죠. 예. 캐리어도 열어보고 하면 정말 재밌는 토크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제가 2020년 초에 김해공항도 다 섭외를 해놓고 출연자도 다 섭외를 해놓고 첫 촬영을 앞둔 시점에 예. 코로나가 찾아왔죠. 터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아쉽게 됐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이게 좀 다시 저희가 부활을 시켰죠. 그러면 그때도 기획이 지금 더 터미널 쇼 지금 이제 공개될 것과 동일했어요? 뭔가 좀 차이가 생겼어요? 아 그때는 그냥 여행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였었고요. 네. 그래서 입으로 하는 세계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의 제목은 구루마블이었었거든요. 아, 그 당시 구루마블이었어요? 네, 네네. 근데 지금 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 제목이 훨씬 좋다. 아, 네네네. 그리고 터미널에 꼭 여행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실제로 은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안 요원분도 인터뷰를 하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지금의 포맷이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더 터미널 쇼가 됐으니까 터미널이 버스 터미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비행기 터미널도 있고 네. 여객선 터미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선 장면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저기예요? 네, 저희가 네. 1회는 인천국제공항이 무대고요. 예. 그리고 2회는 통영항 비밀이죠. 아닌가요? 통영항 여객 네. 터미널 아,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촬영을 최대한 여객분들께 피해를 덜 드려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항에서 분류한 비혼잡 시간대라고 있습니다. 비혼잡 시간. 네, 그러니까 안 붐비는 시간. 네네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평소보다 훨씬 덜 뜨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다 목적지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누가 좀 예능신이 도와주나? 아, 이런 생각이 네네. 들 정도로. 예. 그래서 그때 저는 터미널이 진짜 이거는 주인공이구나. 네, 그래서 장면 모든 그 게스트들이 다 재밌었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신선했고 터미널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터미널 가면은 웬만하면 다 기분이 좀 들떠 있는 분들을 그렇죠. 인터뷰하게 되니까 그렇죠. 좀 수월한 대목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됩니다. 새벽에 탄자니아로 출장을 가시는 철도공사 직원분들도 계셨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일하러 새벽 비행기를 네. 타고 표정이 안 아프리카 근데 그분들도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보통 빠니보틀은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니까 본인이 가는 사람이고 김풍님은 그 웹툰 작가이기도 하고 요리도 꽤 하시고 그래서 뭔가 조합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두 사람이 친한 걸로도 알고 있어서 기대도 되고 PD님께서 보기에는 두 분의 조합은 어땠어요? 제가 사실 그 웹 예능 라면 꼰대의 어떤 스피노프인 파김치갱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두 사람의 어떤 궁합, 케미스트리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었고 네네. MC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니는 여행을 가는 사람이었지 여행을 가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선할 거라는 생각에 섭외 요청을 드리게 됐고 예. 또 여행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음식.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김풍 작가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 네, 저희 예상이 적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촬영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워낙 많이 가봤으니까 다양한 곳에 배웅 마중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요리를 꽤 할 줄 아는 작가다 보니까 재밌게 이곳에 가면은 어떤 음식 맛봐야 된다 밑그림을 잘 그려줬던 것 같아요. 네. 자, 더 터미널 쇼가 11월 30일과 12월 14일 각각 토요일 오전 10시 네, 두 편이 방송될 예정이고요. 또 앞서 소개했던 다큐멘터리 김밥의 천국은 11월 28일, 12월 5일 목요일 밤 9시에 방송이 됩니다. 자, 설레고 맛있는 지역의 진심 MBC 경남 프로그램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올 연말 이제 두 프로그램 앞서 또 엄마의 말투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하고 싶은데 못했던 말도 있습니까? 김밥의 천국을 보시면 네. 김밥 한번 사드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터미널 쇼 보시면은 터미널 가실 때 약간 좀 뭔가 생경하지만 좀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네. 그냥 일상적인 터미널이라도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좀 일상에 활력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MBC 경남이 워낙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많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두 PD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분명 색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경남 이혜나 PD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